자, 안녕하세요. 네, 교대생 대 교사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사실 이제 애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계속 교류를 해야 되고 이제 성적이 이제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저한테 영향이 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그게 뭔가 시작하기가 좀 무섭고 스트레스를 막 받았어서 그게 이제 알바랑 비교를 해보면 저는 과외가 좀 더 저한테는 괜찮게 느껴졌던 게 이제 3명 중에 2명이 초등학생이었다 보니까 저는 교대생이고 하니까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르칠 때 이제 생각을 해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한테는 꼭 돈 때문에 보다도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좀 뜻깊게 다가온 것 같아서 vs 알바를 놓은 건 그러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과외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가르치는 직업 사실은 또 정신적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겪어보면 알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어줍지 않게 인생이라고 얘기하긴 그러지만 그래도 알바를 경험하거나 이제 교사가 됐을 때 우리 표현으로는 교사가 아닌 사람을 만나거나 약간 또 다른 대학생들을 만나거나 연애 말고 만나거나 하는 것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범위에서 정말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년이 바뀌는 걸 할 때 어떤 걸 준비하는지 또 선생님들은 실습을 할 때 어떤 걸 준비하는지 한번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고학년만 만나가 처음으로 2학년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흔히 말하는 반사회화동을 처음 만난 회의인데 정말 전날까지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와 내가 대화가 통하는 존재일까부터 의심이 됐고 그러니까 통합교과가 있으니까 애들이랑 놀거리를 많이 준비합니다. 놀거리랑 2학년의 꽃은 구구단이기 때문에 이제 구구단을 언제 어떻게 강제로 시킬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새학기 놀거리 준비를 했던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네, 수목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교사가 불안하면 아이들도 불안해한다. 너 마음부터 단디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뭔가 수업 과제를 준비를 하고 뭔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거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교사의 마인드, 교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기 초든 언제든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아이들 앞에서 좀 더 편해 보이고 좀 더 믿음직스러운 선생님처럼 보일까. 선생님은 실습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실습 나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준비? 제 입장에서도 저는 지금 3학년이긴 하지만 실습은 이제 11월, 10월달 그때 있고 해서 1, 2학년 때 참관 실습을 야속하게 코로나 때문에 1학년 때 이틀, 2학년 때는 공휴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가는 것도 이제 5일에서 이제 4일로 해서 저는 좀 6일을 간 거예요. 어찌 보면 실습을. 근데 그것도 이제 참관 실습으로만 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뭔가 가르치는 책임자 입장에서 보다는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가는 느낌으로 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그 한 순간순간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해갔던 것 같아요. 좀 보여지는 부분이나 옷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단정하게 아이들 앞에서 보일 수 있을지 막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뒤에서 저희는 거의 지켜보면서 참관을 하잖아요. 그럴 때 뭐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뭔가 딱 보다가 이 부분은 진짜 이 선생님께서 되게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수업을 하시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은 그냥 되게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든 받아적으려고 하는. 가르치는 걸 가장 직접적으로 배우는 기회고 사실은 실습 기간, 실습 그 구조는 교대마다 달라요. 1, 2학년 때 아예 안 나가는 교대도 있고 3, 4학년 때 기간이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어디 학교에 이제 마녀? 네, 4대 마녀 이런 식이 있어요. 4대 마녀 있어. 정말 죄송한데 이분도 이제 선배 선생님이실 텐데 저 실습 때 저희 때는 세안이라는 걸 짰거든요. 과마다가 저는 영어과 세안은 다른 건 지도하는 한쪽 자리를 쓰면은 우리가 제 기억에 맞다 한 10번 정도 수업했던 것 같아요. 10번 넘게 했나? 근데 하나는 세안을 짜요. 몇십 페이지짜리. 근데 너무 슬프게도 저희 과 지도 선생님이 4대 마녀에서 원투 하시는 분.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은 3주차 세안인데 이게 참 얍삽할 수도 있는데 3주차 세안인데 첫 번째 주에 그냥 지도안 잘 짠 것도 아니고 어디서 다운받은 거에 조금 붙여서 첫날에 인사를 했어요. 몇 번 갔더니 그분이 저희 과에서 처음으로 통과가 받았어요. 10번 빠꾸 맞았는데 저는 2번 빠꾸 맞고
네. 내가 미리 잘 보이는 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실습 때 그게 왜냐면은 실습 선생님들도 긴장을 해요. 실한 척을 하라는 건 아닌데 미리,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들도 사람, 그러니까 실습 선생님도 사람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가면은 배울 게 더 보여요. 네. 필기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하는 거는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빡빡하거나 그 학교 교장 교감이 빡빡하다. 그럼 그냥 잘 쓰세요. 빡빡하게 쓰지 않으면 그 실습 끝나고 불려간 적도 있어요, 동기들은. 선생님들을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저를 이렇게 봐주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선생님은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편하게 가고 싶어요? 선택 걸 주셨었거든요. 네.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성심성의껏 지도를 해주셨고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의리기만 지도안을 짜서 지도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령들이라고 하죠. 요령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교대생 선생님들한테도 해야 할 거는 약간 말을 할 수 있는 건 선생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1년에 받으면 2개월, 2주 정도 되는데 미친 듯이 부담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업을 누군가 있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예를 들면 애들 조금 그러니까 자습이라는 게 40분 자습이 아니라 5분은 뭐 한 다음에 누군가를 집중 지도하고 하는 것도 내가 수업을 잘하고 있나 라는 고민을, 그러니까 그래서 실습은 선생님도 실습생도 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 때 실습은 실습 수업이 있고 학년 대표 실습 수업이 있고 학년 대표들끼리 모여서 전체 대표 수업을 해요. 누구도 안 하고 싶어 해서 학년 대표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저는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왜? 이게 실습의 부담이 수업 부담도 있는데 사실은 지도한 부담이거든요. 지금 임용 준비를 하면서 지도하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습할 때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는 이게 왜 필요한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 지도안이 어떻게 보면은 스케치 같았어요. 스케치에 비유를 하고 싶은데 미술과 미술과 내가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지도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지도안 없이도 수업을 하지만 만약에 내 머릿속에 그 지도안에 어떤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틀이 잡혀있지 않다면은 사실 수업하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선배들한테 듣는 거는 지도안에 대해서는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실습도 이제 아직 참관 실습만 1, 2학년 때 해봤으니까 이제 3학년 이제 그 다음 학기 때 하게 될 텐데 이제 진짜로 지도안을 짜서 수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거를 이제 거의 과제로 이제 많이 교수님께서 내주시면 그 과제로 지도안을 짜서 교수님한테 가지고 가면 교수님께서 지금 이거는 목표부터 그렇다 다시 해보세요. 학생 이해도 수만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0에서 100이 있다면 학생은 0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니까 저는 이 지도안을 우선 써보라니까 써가는데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들으니까 이거를 써서 진짜로 수업 때 활용을 할 때 막 애들한테 이게 어떻게 도움이 쓰고 안 쓰고가 되는 게 있나 하면서 의문감을 가지고 저한테 인식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이게 스케치가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 제가 생각이 약간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약간. 왜냐면 비단 다른 직업도 다른 과도 다른 대학도 다 취업하기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저희가 교대에서 가르치는 걸 배우다 보면은 내가 교사가 안 됐을 때 내가 이거를 써먹을 때가 있을까란 불안감이 사실은 일반 직업보다 좀 큰 것 같아요. 내가 교사가 아니었다면 혹은 내가 교대에 가르치는 걸 안 했다면은 나는 이런 직업을 한번 해보고 이런 직업을 해보고 싶었을 것 같다. 미대를 안 왔다면은 미대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웹툰 작가를 하면은 지금쯤 제가 돈을 벌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뭐라고 해야 돼? 그러게요.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체능을 선택을 했더라면은 제가 인생이 정말 180도로 바뀌지 않았을까. 진짜 그 소위 말하는 그
재미없는 답변 있잖아요. 음. 저는 초등학생부터 뭐 초등학교 교사 꿈이어서 외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딱 그냥 전형적인. 그래서 저는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크게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좋게 고등학교 공부할 때 수학 공부를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수행하고 효자 과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수학이었어서 만약에 교사하지 않았으면 수학 쪽으로 뭔가 통계 뭐 수학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가르치는 이쪽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내가 준비한 답변과 그럼 둘 다 너무 멋있다. 저는 교사가 아니라면 어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할 거예요. 과거에 나한테 간다면 근데 이제 쌤TV 정말 이번 편은 편집해서 전혀 못 느끼시겠지만 네, 한 분이 말이 빨라진 이유가 있는 편이긴 했는데요. 네, 교대생 대 교사 마지막 편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쌤TV 전북 팀에서는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조금 더 현장과 가까운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다루는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